안녕하세요. 작가 식탁TV 이 작가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 글씨 쓰기 지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이 글씨가 너무 엉망이에요. 한다면은 이 영상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초등 저학년 부모님들이라면 더 관심이 크죠. 그런데 이제 중학년, 고학년으로 넘어올수록 점점 학년이 오를수록 그 엉망인 글씨를 바꿔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 사실 가장 신경 써서 살펴주면 좋은 게 글씨 쓰기. 왜냐고요? 글씨 쓰기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글쓰기 또한 힘들게 되거든요. 그 가장 기본적인 글씨 쓰기가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글씨 엉망으로 쓰더라도 글만 잘 쓰면 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선은 글씨 쓰기부터 하나하나 제대로 좀 교육을 시켜 나가야 한다. 수업을 하는 몇몇 친구들을 보면서요. 아, 이래서 이 친구가 글씨가 엉망일 수밖에 없었구나. 이래서 이 친구가 글씨 쓰기가 제대로 잘 되지 못했던 거구나라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었거든요. 정말 글씨를 못 썼던 친구였었는데 어 하나하나 이제 또 방법들을 설명을 해 주니까 아이가 조금씩 변화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쓰기 힘들고 어려워했는데 나중에 이제 깨끗하게 정리된 노트 있잖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써진 본인의 어떤 글씨를 보고 스스로도 흐뭇해하고 뭐 누나한테 자랑하고 엄마한테 자랑하고 선생님한테 자랑하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볼 수 있었는데요. 예. 열심히 노력하면은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은 지금 당장 그 순간 아이는 힘들고 괴로울 수 있지만 이후에 좋게 변화되어 있잖아요. 그 누구보다 아이가 신이 나고요. 아이 스스로가 뿌듯해 하더라는 겁니다. 자, 아이 글씨 쓸 때 우리가 글씨 쓸 때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을 가지지 않고 그냥 써 나가잖아요. 생각 없이 써 나가는 아이들이 글씨가 엉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노트에다가 글씨를 써 나가게 될까요?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네모칸 노트에다가 써요. 그런데 그 네모칸 노트에다가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네모칸 노트에다가 쓰는 걸까요? 이 칸 안에다가 칸을 넘지 않고 균형에 맞춰서 글을 써 나가라는 의미에서 이제 칸 노트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칸만큼 띄어쓰세요. 띄어쓰기에 있어서도 칸 노트로 출발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이 됐겠다 싶으면은 그 이후에 이제 넓은 줄칸으로 가죠. 넓은 줄칸으로 해서 이제는 칸은 어느 정도 훈련이 되었어. 이제는 너희들 줄 선을 넘어오지 않아야 해. 예, 해서 그렇게 이제 넓은 줄칸에서 이제 좀 익숙해졌다 하면은 그 이후에 조금 좁은 이 넓은 칸에서 이제 좁아지죠. 그리고 이후에 그게 잘 습관으로 잘 자리한 친구는 줄이 없더라도 자로 선으로 그리지 않더라도 깔끔하게 일자로 잘 써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순서가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글씨를 엉망으로 쓰는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줄칸이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글씨를 써 나갈 때 줄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선 아이에게 알려주셔야 할 게, 자, 줄이 있지? 이 줄을 넘어가면 안 돼요.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첫 번째 잘하는 어떤 실수, 줄을 넘어가려고 한다. 줄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좀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칸난에 균형 있게 들어와서 글을 써나가는 그런 연습. 칸을 무시해서 내려가면 안 된다. 무조건 칸 안에, 줄 안에 글자들을 집어넣어서 글을 쓰게 하라.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왜 이렇게 줄을 벗어나게 될까요? 줄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 하면은 우리가 글씨를 쓸 때 받침 있는 글자와 받침이 없는 글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받침이 있는 글자, 글이 받침까지 써 내려가야 하니까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줄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받침이 없는 글자는 작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글이 균형 감각이
흐트러지게 되죠. 글자에도. 그렇지 않도록 받침 있는 글자와 받침 없는 글자가 만나더라도 똑같이 좀 균형을 이루도록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칸노트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받침 있는 글자와 받침 없는 글자가 만났을 때도 똑같이 하늘이라는 글자를 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라는 글자는 아주 작게 쓰면서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게 쓰고 늘은 크게 쓰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줄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다음 줄 쓸 때 어떻게 되겠어요? 글자가 겹쳐 있게 되고 그 글자를 읽어 내려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쓰면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예, 그게 잘 안 된다 하는 친구에게는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줄 넘어가면 안 돼, 칸 넘어가면 안 돼. 하늘, 하라는 글자와 늘이라는 글자가 똑같이 좀 균형을 맞춰서 크기가 노력을 해보자 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써보라고 한번 아이들에게 한번 시켜보세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대로 쓰는 친구들은 획순에 맞게 잘 쓰거든요. 그런데 획순을 무시하고 이응 먼저 써 나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늘 글씨를 쓸 때는 획순에 맞게 위에서부터 출발해서 아래로 그리고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써 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좀 지도를 해 나가다 보면은 획순에 맞게 써 나가는 예, 그 습관으로 잘 자리했을 때 글자도 이제 균형 있게 글씨도 깔끔하게 써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칸 노트에다가 쓰는 이유가 띄어쓰기 때문이거든요. 칸 노트에 하늘에 쓴 다음에 이제 한 칸 띄잖아요. 그러면 글자만큼 띄는 거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칸 노트를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다 싶었을 때 이제 줄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칸이 없어도 하늘에 다음에 한 칸을 띄워서 써야 하는데 띄어쓰기가 잘 안 돼서 옆에다가 바짝 붙여서 쓰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은 어느 정도 띄어서 써야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줄로 이제 넘어왔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새끼 손가락 있잖아요. 새끼 손가락만큼 한번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렇게 짚어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새끼 손가락만큼 칸이다 생각해가지고 넣고 그 다음 글자를 한번 써봐 해서 이렇게 알려주면은 그렇게 하나하나씩 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습관으로 잘 자리했을 때 굳이 새끼손가락 넣지 않아도 써 나가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 띄어서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에게는 이 방법을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요, 띄어쓰기를 몰라가지고 한 글자씩 다 띄어서 쓴 친구들이 있어요. 비가 내린다 했을 때 비가 띄고 내린다 쓰고 마침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디다가 띄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비 띄고 가 띄고 내 띄고 린 띄고 다 띄어서 쓰는 친구가 실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띄어쓰기를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나중에 띄어쓰기를 몰라서 그래요 해서 5학년 친구인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와달라고. 그런가 하면은 또 엉망으로 글을 쓰잖아요. 선생님 잘 안 보이게끔 막 흘려서 쓰는 거예요. 흘려서 쓴다 하면은 애가 귀찮아서 그러겠지, 성격이 급해서 그러겠지, 그런 이유도 있긴 있는데 사실은 맞춤법을 몰라서일 수 있거든요. 예, 어떤 친구 같은 경우도 알고 봤더니 친구들이 많이 아는 맞춤법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써 나가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체크가 되는 거예요. 맞춤법 못 쓰는 게. 이제 3학년, 4학년이 와가지고야 이제 체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학년 시기에 만약에 아이가 막 못 따라보게 흘려서 쓴다, 띄어쓰기가 안 된다 했을 때는 혹시 아이가 맞춤법을 잘 모르나, 띄어쓰기를 잘 모르나 관심을 기울여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학년 시기, 1, 2학년 시기는 배워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일단은 깔끔하게 써나가자. 그러면서 하나하나 맞춤법에 맞게 우리 써나가는 연습을 하자 하고 아이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중요하다. 예, 그래야 나중에 3, 4학년, 5학년으로 갈 때 글쓰기에도 자신감이 붙고요. 쓰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맞춤법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띄어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머리 안에서는 할 이야기가 많은데 안 쓰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일단은 문제없이 해나가도록 도와주시는 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글자 한 글자씩 이제 띄어서 써 나간다 하면 일단 의심을 해보고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띄어쓰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띄어서 써야 해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그 조사 있잖아요. 품사, 조사. 조사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조사라는 이 품사는 글자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해서 이를테면 나는 학교에 간다 할 때 는, 에 이런 게 바로 조사야. 나는 나라는 뜻이 있지. 그런데 느는 뜻이 없어. 그래서 나 옆에 바짝 붙여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야. 바짝 붙여서 써야 되고 그 위에 띄어서 그 다음에 학교를 쓰면 돼. 그리고 애 혼자 살아갈 수 없어. 학교는 혼자 살아갈 수 있지. 그래서 애는 학교 옆에 바짝 붙여서 쓰고 그 다음에도 띄어서 쓰고 그리고 같다를 쓰면 되는 거야. 이 기본만 우리 알자. 조사는 항상 옆에 붙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선생님은 혼자 살 수 있다. 이는 없다. 학생, 학생은 혼자 살아갈 수 있다. 을은 없다. 철수의 가방이 없어졌다 해서 철수의 의도 조사. 가방이의 이도 조사. 동생이 화가 났다. 동생이의 이도 조사. 화가 가도 조사. 친구가 선물을 주었다. 친구가의 가도 조사. 선물의 을도 조사. 그래서 이 기본이 되는 거는 우리 지켜나가자. 다른 건 힘들더라도 이것만큼은 지켜나가는 연습을 하자 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은 나중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는 띄고 학교에 띄고 갔다 해서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게 깔끔하게 글을 써 나갈 수 있다. 기초적인 부분들 이런 것만 일단은 먼저 아이들에게 잘 설명을 한다면은요 정말 엉망이었던 글이 변화되게 되어 있거든요. 노트 맨 첫 페이지와 마지막에 페이지가 달라지게 되더라. 한번 여러분도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엉망으로 글을 써 나간다. 띄어쓰기가 잘 안 된다. 초등식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고학년이더라도 우리 조금만 관심을 갖고요.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 그 기초적인 부분은 쌓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피드백도 주시고 많은 격려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